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의 소용돌이에 대한 과학 지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지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봤죠. 우리 1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보니까 1문단은 자유, 소용, 도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우리 자유소용도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1문단을 같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욕조 같은데 배수구 있죠. 그죠? 그 예시가 바로 배수구에서 물이 빠질 때 이거를 지금 떠올리면 자유소용도리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죠. 그죠? 보니까 배수구에 물 빠질 때 보면 멀리 있는 쪽은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도록 속도 크기가 0에 가깝고요. 중앙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원주 속도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원주 속도라는 것은 뭐냐?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이동을 하죠.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율을 원주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소용도리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클수록 원주 속도가 작아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 떠올리면 되죠. 자유소용도리에서 아까 어땠어요? 배수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은 물 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멀리 갈수록 어떻습니까? 원주 속도가 느려지는 거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학지문 독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뭐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게 된다. 이런 것들 항상 내가 읽을 때 선생님이 한 것처럼 화살표 표시 너무 간단하죠? 위아래로 표시하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애들은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원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물 자체 에너지로 원운동을 한다는 거.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건데요. 비문학이라는 거는 대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에 나와야지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게 지금 시험에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자체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이 단어를 왜 강조를 하느냐? 자체적이라는 말은 잘 봐요. 이 자체적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대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 외부적이라는 거하고 대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체 에너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체적은 외부에서 주는 외적인 거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비문학 독해할 때 또 잘 나오는 게 자체적하고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재적인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게 바로 뭡니까? 외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학 지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적으로 일어나느냐 밖에서 뭔가가 영향을 줘야 되느냐 이 대립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체적이라는 말에다가 꼭 형광펜을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바로 뭐냐면 자유소용도리에 대한 게 나오죠. 그리고 이 문단으로 가보니까 우리 친구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강제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뒤에 강제 소용도리를 읽으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자유소용도리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랑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이걸 연습해야 돼요. 독해는 어떻게 한다? 능동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한번 우리 이 문단 같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뭘 떠올리면 되느냐? 우리가 컵 속에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숟가락으로 휘젓는 상황. 이걸 떠올리면 돼요. 그럼 이때 강제소용도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나 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숟가락으로, 자, 컵에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막 돌리죠. 그죠? 그럼 막 돌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뭐가 작용하느냐?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어떻게 되냐? 컵 가장자리로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내가 젓가락으로 막 돌려요. 그러면 이게 물 입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겠죠. 그죠? 그럼 뒤에 설명이 바로 뭐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몰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물 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반대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바깥쪽 가장자리 쪽으로 뭐가 몰립니까? 입자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 입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어떻게 오목한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저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자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다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회전이 충분히 안정돼요. 우리가 막 돌리다 보면 얘네가 뭔가 안정돼서 어느 순간 얘네가 막 고체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 물은 고체가 아니고 뭡니까? 흐르는 유체죠. 근데 뭔가 팽이가 도는 것처럼 바깥쪽이 고체처럼 막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걸 보고 이 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 거냐? 니은 밑줄에 나타나 있는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결국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체처럼 회전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결국 가운데 부분은 어떤 거냐? 원주 속도가 0이 되고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결국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오, 그럼 이거구나. 반지름이 커질수록 얘는 원주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뭔가 중요한지 알겠죠? 앞에 자유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커질수록 원주 속도가 작아졌던 거고 강제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 반지름이 커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상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어땠어요? 막 저어보면 지금 가운데는 오목하고 바깥쪽으로 물입자가 밀리죠? 그리고 바깥쪽이 뭔가 고체가 도는 듯이 막 이렇게 하나의 고체처럼 팽이처럼 돌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즉 반지름이 커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와요. 이 소용돌이를 뭐라고 하느냐? 강제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하게 숟가락으로 처음 휘저을 때부터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휘저을 때 이렇게 처음엔 그렇죠. 바깥쪽이 고체처럼 안 움직이잖아요. 어느 정도 휘젓다 보면 바깥쪽이 뭔가 하나의 고체처럼 움직이는 그때, 즉 그게 바로 뭐였어요? 각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제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 강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용기 안의 물이 회전 운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외부에서 에너지가 어때요? 인위적으로. 아,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위적인 에너지의 제공이 계속 필요하겠죠. 아까 다른 거 보이죠?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체 에너지고요. 얘는 바로 뭡니까?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가 자꾸 제공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의 차이점을 읽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은 이제 뭐냐? 이제는 어떤 거냐면 숟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휘젓다가 힘을 뺐어요. 아까 어땠습니까? 이게 강제 소용돌이가 계속 유지되려면 인위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건데 휘젓다가 빼버렸어요. 그럼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강제 소용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때요? 외부적인 힘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무슨 소용돌이?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그래프 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X축하고 Y축에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X축이 반지름이고 Y축이 뭐가 나타나 있느냐? 원주 속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어땠어요?
강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클수록 원주 속도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클수록 원주 속도가 어떻습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랭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이 랭컨의 조합 소용돌이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강제적인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힘을 뺀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 어때요? 자유소용돌이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랭컨의 조합 소용돌이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 태풍의 소용돌이래요. 자, 우리 봐봐요.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태풍의 눈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태풍의 눈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태풍이 겁나 불어. 근데 뭔가 막 주변에는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도 아닌데 뭔가 태풍 부는데 그 가운데 부분은 어때요? 너무 고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문제에 나오지만 가장 최대가 되는 원주 속도가 여기가 바로 뭐예요? 태풍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몇 번 문제냐? 거기에 네 번째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태풍 중심 부분에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그럼 태풍의 눈이 바로 뭡니까? 여기가 바로 강제소용돌이죠? 강제소용돌이의 중심에 해당한다. 강제소용돌이와 자유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가 바로 뭡니까? 태풍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의 벽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람이 가장 어떻겠어요? 원주 속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세겠죠. 그래서 이것은 윗글 그림에 어디에 해당한다? 지금 어때요? 우리 얘가 바로 뭡니까? 강제소용돌이고 얘가 바로 자유소용돌이였죠? 얘네들의 뭐예요? 교차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뭐까지 설명이 끝난 거냐? 랭컨의 조합 소용돌이까지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 청소기로 갈게요. 자, 선생님이 문제에 나와 있는 청소기의 구조를 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그림이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답. 이런 원리를 지금 적용해서 분체 분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의 혼합물을 분리한대요. 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기술은요, 기술은 써먹으려고 있는 거죠. 그럼 걔 목적이 중요하죠. 그럼 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혼합물을 분리시키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됐죠? 그럼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심 분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하고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부른대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 우리 리을 밑줄 나와 있는 사이클로신 청소기인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앞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원통 아래. 자, 얘가 바로 원통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원추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바로 뭡니까? 혼합물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사실 청소기잖아요. 그럼 청소기에서 우리는 뭘 분리시켜야 됩니까? 먼지 같은 것들은 어때? 밑에 지금 쌓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지금 내부 중앙에 선생님이 먼저 여기다 써놨거든요. 아마 이 내부 중앙, 요 통, 라가 바로 뭐인 것 같아요? 내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자,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흘려보냅니다. 공기하고 이제 뭐가 섞여 있습니까? 먼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혼합물은 원통부하고 원추부 벽면에 충돌해서 떨어져서 바닥에 쌓인다. 먼지는 어때요? 공기에 비해서 훨씬 무겁죠. 그러니까 이 혼합물에 여기에 지금 어때? 바닥에 먼지 같은 것들이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되는 자유소용돌이. 자, 그럼 봐요. 여기까지 지금 뭐냐면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원통부가 강제소용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제소용돌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체처럼 돌아야 됩니다. 강제소용돌이라는 건
그냥 인위적으로 힘가했다고 해서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체처럼 돌아야 돼요. 각속도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힘이 중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원통구하고 원추부까지 자유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자유소용돌이가 또 될 수 있는, 특히 나는 사실 쉽죠. 왜냐하면 원추부는 얘보다 뭐가 지금 반지름이 작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뭐가 커집니까? 자유소용돌이는 원주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소용돌이를 만들 거고, 원추부 아래쪽에서 강해진, 여기 나오죠? 원추부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원주 속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그럼 이 자유소용돌이가 아래쪽에서 뭘 만드는 거냐? 강제소용돌이를 만든대요. 그래서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면서, 아, 이거구나. 아까 어떻습니까? 공기가 내려올 때는 뭐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와요? 먼지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먼지가 어디에 쌓입니까? 여기 밑에 혼합물 통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지는 훌훌 털어버렸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공기만 남은 거죠. 그럼 공기가 지금 이제 어떠냐? 원래 내려올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왔던 애가 이제 다시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통으로 요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간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간대요. 그래서 내려올 때 먼지가 섞인 공기가 요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갈 땐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와서 공기만 배출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 학생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원통구가 강제소용돌이라고 착각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아까 원심력이라는 단어가 강제소용돌이에만 있었는데 자유소용돌이에는 원심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는 애들은 다 원심력이 있어요.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죠? 우리 봐봐요. 구심력하고 원심력 다 배웠잖아요. 구심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구심력이죠.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돌잖아요. 그래서 돌게 만드는 힘, 돌게 만드는 힘이 바로 구심력이죠. 친구 손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 친구 있어요. 내가 얘를 꽉 잡아가지고 막 돌리는 거야. 얘가 돌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심력입니다. 그리고 원심력은 바로 뭡니까? 돌 때 느껴지는 힘이 바로 뭡니까? 원심력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나는 어때요? 막 뭔가 이게 바깥으로 뭔가 나가고 싶잖아.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원심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전하는 애들은 다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제소용돌이에서만 원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이 정답이죠. 거기 우리 형광펜 들까요? 1번 선택지에 어디에다가 형광펜 할 거냐? 모두에다가 형광펜 합니다. 모두에다 형광펜 해요. 자, 항상 선택지에서 범위와 관련된 단어는 주의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죠? 선생님, 범위와 관련된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어떤 이런 애들은 어때요? 범위와 관련된 것이요. 즉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냐,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냐?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모두 자유소용돌이입니까? 아니죠. 우리 태풍 자연에서 발생하죠. 근데 태풍은 자유소용돌이에요? 아니죠. 랭컨은 뭡니까? 조합소용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모두가 힌트였습니다. 앞으로 꼭 주의해요. 범위와 관련된 단어들은 출제가 잘 된다. 선택지 읽을 때도 주의, 글 읽을 때도 주의. 전체냐? 부분이냐?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억, 강제소용돌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지금 자 숟가락을 휘젓게 되면 바깥쪽으로 지금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바깥쪽 가장자리 쪽에 압력이 높고요.
가운데 쪽은 입자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압력이 작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 바깥쪽이죠. 이쪽은 바로 어때요? 수면이 높아진 부분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제 이것도 쉽죠? 어차피 각속도라는 건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 똑같은 거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아까 설명했던 거 우리 태풍.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청소기 구조 나온 문제. 자, 그럼 한번 선택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원심력이든 구심력이든 도는 애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가보다 나가. 우리 어떻습니까? 나 쪽이 어때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 작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정답은 3번이죠. 사실 답 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청소기잖아요. 아까 우리 봐봐요. 먼지가 밑에 떨어져야지. 먼지가 바깥으로 나오면 되겠어? 먼지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혼합물은 바깥으로 나오면 헬입니다. 됐죠? 그리고 4번.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반시계 방향의 답이 출거해야죠.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가 바로 뭐였습니까?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강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리고 5번. 만약에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가하고 나에는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 되는 건 사실 정말 쉽기는 했어요. 됐죠? 그래도 이 원리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자, 범위와 관련된 단어들에 주의한다. 전체냐? 부분이다. 부분이냐? 출제진이 잘 물어보는 거예요.